세계는 지금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저마다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첨단 무기 체계의 수준이 곧 전투력의 척도인 상황. 우리말의 독자적 전투기 플랫폼을 가짐으로써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군사용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복합, 다층 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 및 요격 체계를 양적, 질적으로 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과 함께 동북아 지역 군비 증강 추세에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는 그 핵심 전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국방개혁 2.0에 따른 우리 군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획득은 감시 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지상 전력, 해상 상륙 전력, 공중 우주 전력, 유무인 복합 체계, 비전통 위협 대응 전력, 국방 R&D 역량 강화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그중 우리 군에서 가장 중점 과제로 주목하는 것이 바로 감시 정찰 분야. 상대보다 한 발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군은 감시 정찰 체계의 해상도 향상, 정보 융합과 신호정보 감시 능력을 확대해 24시간 전천후 감시 정찰 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잠재적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첨단화되고 광역화된 원거리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 정찰 장비의 무인화,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고해상도 영상과 신호정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 정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 감시 체계뿐만 아니라 수중 감시 체계를 개발하는 등 미래전 양상에 부합한 다양한 감시 정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 신호, 전자 신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계기 신호까지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한반도 전역에 대해 실시간에 가까운 영상 신호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800km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2025년까지 우리 군은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 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독자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고체 추진 발사체는 액체 추진 발사체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발사 준비 절차가 간소하여 신속하게 미사일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전쟁은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공격이 주를 이루는 추세. 현재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복합 다층 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 지휘 통제, 요격까지 탄도탄 대응 전력 전 단계 능력을 한층 첨단화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탐지 체계. 탐지 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와 이지섬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 전방위 미사일 탐지 능력을 완비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 지휘 통제 체계. 탄도탄 작전 통제소의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 처리 능력을 기존 대비 8배 이상 높이고 효율적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 역시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세 번째, 요격 체계. 패트리어트와 국내에서 개발한 철매2 성능 개량형을 추가로 배치하고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아이언돔과 유사하되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주요 핵심 시설 방어를 목표로 아이언돔보다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전력인 지상 전력에서는 대대급 이상으로 구축된 지휘 통제 체계를 대대급 이하 소부대로 확장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작전사령부에서 개인 전투원에게까지 지휘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군위성 통신체계 2, 전술정보통신체계,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 개인 전투체계를 전력화할 것이다. 군 구조 개편으로 확대된 작전 지역에 대비해 차륜형 장갑차를 배치하고 중형 전술 차량을 전력화해 보병 사단의 기동 화율을 한층 높일 것이다. 거기에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장착한 국산 소형 무장 헬기를 전력화해 입체 고속 기동 능력을 보강할 것이다. K9은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230mm 다련장, 갱도 진지를 관통해 타격하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해상 상륙 전력은 입체적 해양 작전 능력을 고루 확충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동북아 불안정성 증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우세 확보 및 상륙 작전 수행을 위해 2021년부터 경항모 확보 사업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기동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고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확보할 것이다.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의 감시 정찰 임무를 위해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다. 거기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상함과 잠수함의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 범위 1.5배 이상 24시간 초계 가능한 해상 초계기도 배치할 것이다. 상륙 전력은 유사시 입체 고속 상륙 작전 능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상륙 기동 헬기, 고속 상륙정 등을 확보하고 상륙 공격 헬기, 상륙 돌격 장갑차 2 사업을 착수할 것이다. 공중 우주 전력 분야에선 한반도 작전 지역 내 공중 우주 우세를 확보하고 공중항적 신속 탐지 및 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A사 레이더 등을 장착해 한 발 먼저 감지하고 격추할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 개량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여 전 평시 공중 우세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군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일명 보라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우리만의 독자적 전투기 플랫폼을 가짐으로써 그간 선진국에 의존해왔던 항공무장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거리 항공 수송이 가능한 대형 수송기를 보강하고 지상과 공중에서의 입체적 항적 감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해외 도입 장거리 레이더를 국내 개발 레이더로 대체할 계획이다. 우주전력은 기존 정찰 및 통신 위성의 우주 기상 관측을 위한 우주기상 예경보 체계를 추가 확보하고 한반도 상공의 감시 추적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2020년대 중반에는 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도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군사용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기 기간 내에는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도 착수할 예정인데요. 이 체계가 전력화되면 수십 개의 정찰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 획득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감시 정찰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투원의 생명을 지키고 전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지상 무인 체계에선 수색, 정찰, 폭발물 제거와 같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자율주행 능력이 향상된 소형 정찰 로봇, 무인 수색 차량,
다목적 무인 차량 등을 연구 개발하여 전력화할 것이다. 해양 무인 체계에선 유인 체계의 접근이 제한되는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 정찰용 무인 잠수정,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공중 무인 체계에선 초소형 무인기, 통신 중계 드론, 중대형 공격 드론, 근거리 정찰 드론, 군단 정찰용 UAV-2,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전력화해 감시 정찰을 넘어서 통신 중계, 공격의 임무까지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 대테러 등과 비전통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테러 상황 대비, 광역시 도별 책임 부대를 지정하고 굴절총, 양안형 야간 투시경 등의 장비와 물자를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전장 관리 체계 사업도 추진할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해 2020년 말까지 국가 중요 시설에 시험 배치할 것이다. 화학, 생물학전을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우리 군은 원거리 화학 작용제 및 세균 탐지가 가능한 화생방 정찰차 2와 주요 시설 제독이 가능한 건조식 제독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초석, 국방 R&D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방 R&D 분야의 향후 전략 기술과 그리고 추진 전략을 집대성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 기본정책서를 작년에 편찬했습니다. 우리 국방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유무인 복합 전투 수행이라든가 고위력 정밀 타격 그리고 지휘 정찰 분야의 전략 분야를 집중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는 소요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혹은 소요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지만 미래의 전투 수행의 모습이라든가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기되는 각종 위협이나 대응 방식을 보았을 때 필요하다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국방과학기술 중 159개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26개의 민수품이 출시된 상황이다. 기초연구 분야는 과학기술부와 협업을 통해 국가 R&D 역량을 활용하고 테러와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도 개발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국방 R&D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단 기존의 이제 사업 방식이 국가개혁법상 계약으로만 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 무는 이제 과도한 지체상금이 그 업체나 연구기관에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연구개발의 특성이 이제 다양화되면서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 방식도 다양화해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아져서 협약을 도입하게 되면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에 맞게 다양하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 군비 증강 추세와 함께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재 우리 군 최상의 선제적 대응은 독자적 기술력으로 중무장한 최첨단 무기체계다. 힘으로 뒷받침한 평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더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국군. 최첨단 무기체계와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할 것이다.